평생 일할 거지만 퇴근하고 싶은 날라리. 내일을 좋아하지만 퇴근은 하고 싶은 퇴근바라기 도토리. 팟캐스트 퇴근하고 싶다입니다. 안녕하세요, 날라리님. 안녕하세요. 좀 오랜만에 뵙네요. 그래서 오프닝 멘트 하는 것도 자꾸 까먹고 고작 한 2주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아득하네요. 요즘엔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이라. 저는 그래도 좀 바쁜 거를 네. 해치우고 나서 그런지 마음이 좀 여유로워졌습니다. 그 바쁜 거 해치우신 게 이번 주, 저번 주 아니에요? 그 저번 주인가 이번 주인가? 이번 주입니다. 고세. 고세. 저는 뭐 비슷하게 매일 지내는 것 같고 요즘에는 주말에도 좀 바쁘고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일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또 엔잡하고 아니면 보통은 누워 있거나.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녹음하는 날 처음으로 날씨가 좋아요. 맞아. 오늘 날씨 진짜 좋더라. 저희 녹음하는 데가 그 홍대 입구역 근처잖아요. 네. 진짜 젊은이들의 열기가. 오늘은 정말 핫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가게마다 다 줄 서 있어. 그러니까요. 그냥 고깃집도 다 줄 서 있고 무슨 뭐 저는 오다가 사람들이 줄 서 있길래 뭐지? 이러고 봤더니 무슨 망고빙수 집인가 봐요. 아주 작은. 거기도 줄이 엄청 서 있더라고요. 이제 벌써 빙수의 계절이.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에 아빠랑 같이 이제 시내에 나갔다가 아빠 여기 이제 젊은 사람들 많이 온대 그랬더니 아빠가 야 너도 이제 늙었나 보다. 야 젊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면 우리 한 반백살은 된 줄 알겠어요. 그래도 그런 말이 이제 절로 나와. 이제는 그러니까요. 약간 예전만치 이렇게 사람들 모여 있고 이러지 않아. 근데 그 느낌을 알겠어요. 그 에너지를 좀 따라하기가 힘든 어느 느낌적인 느낌?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예전에 나도 뭐 그랬겠지. 네. 핫플레이스 찾아다니고. 근데 뭐 지금 24시간 쓰시는 거 보면 어떤 젊은이 못지않은 체력을 갖고 근데 계신 그 것 대신 같아요. 사람을 안 만나요. 그 에너지를 이제 비축해. 나 혼자 이렇게. 네. 오늘은 또 이렇게 팟캐스트 녹음을 하러 만났는데요. 제가 이제 편집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편집한 파일을 날라리님한테 보내주면 날라리님이 배포해주는 역할을 분담이 되어 있는데 이제 3회차까지 편집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게 저는 풀 영상을 듣다 보니까 뭔가요? 우선은 뭐 작게는 저희가 서로 각자의 말버릇 같은 걸 알게 되었다. 맞아. 네, 저희가 이제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들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직면하다 보니까 되게 이런저런 버릇들을 알게 되는데 저는 이런 버릇이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코를 먹는 버릇. 맞아. 그 날라님도 약간 뭐 이런 거 많이 쓴다고. 제가 들어보니까 약간 근데는 뭐 한국인들의 뭐 대표 그럼요. 단어긴 하지만 근데 약간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써서 이 단어들을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 아시죠? 한국인들은 아니 근데로 모든 말을 모든 대화를 할 수 있다. 나는 이 약간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그런 말 쓰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단정 짓기 싫어서 그 단어를 쓰는 걸까요? 약간 어느 정도 뭐 조금 뭐 네. 한번 근데 그게 귀에 꽂히기 시작하니까 계속 내가 그 단어를 쓰는구나 하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말버릇을 한번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3번밖에 안 해봤는데 오프닝 멘트 하는 게 점점 프로페셔널해져. 자연스러워져요. 근데 확실히 이제 1유화를 업로드를 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몇몇 들었잖아요. 네. 근데 2화가 다들 재밌다고 하더라고. 확실히 좀 풀리니까. 그치. 1화는 너무 좀 제 생각에도 너무 딱딱했고 네. 별로 그닥 재미는 없었다. 1화는 좀 스크립트를 되게 좀 촘촘하게 짰는데 그거대로 이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좀 있었고 그 뒤부터는
잘 안 짜게 되었어요. 맞아요. 저 오늘도 뭐 물론 조금 생각해왔지만 저도 그냥 이제는 날라리님의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알게 된 사실은 저희가 이제 1화 때 녹음할 때는 1시간 녹음을 했고 2화 때부터는 이게 너무 빡빡하다 해서 90분 녹음을 하고 이제 편집을 하면 뭐 40분 정도 이제 나오는데 확실히 뒤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져요. 텐션이 낮아지나요? 텐션도 낮아지고 공백이 마가 뜬다고 하죠. 그게 군데군데 계속 나와요. 그렇구나. 그래서 편집하면서 뒷부분 할 때는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둘 다 지친 게 티가 나. 그러니까 방송인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몇 시간씩 지치지 않고 그 에너지와 텐션을 유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뭐 뛰지도 않고 게임도 안 하고 얘기만 하는데도 뒤에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는데 정말 웃깁니다. 나중에 한번 풀로 들어오시면 뒤에 계속 말하다가 나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생각이 안 나니까 무슨 말 해야 생각이 되지? 뭐가 있더라. 아니 저는 이렇게 지나간 일들을 다 이렇게 촘촘하게 기억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니 뭐 저도 되게 그래요. 듬성듬성 기억하고 심지어 막 어렸을 때 일들도 저는 잘 기억 못해서 친구들이 대신 기억해주는 스타일이랄까? 너 옛날에 뭐 이랬잖아, 뭐 이런 일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일이 있었나? 뭐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팟캐스트를 하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에피소드를 생각을 해와야 되는데 다 잊어버렸어.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딱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몇 날 며칠을 좀 고민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은 제가 주제에 맞게 조금 끄적이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네, 원래 약간 모든 게 다 즉흥형이긴 한데.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저희가 계속 퇴근에 대한 얘기를 해왔잖아요. 네. 그럼 퇴근을 하기 위해서는 출근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출퇴근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네. 처음으로 출근 후 5분, 그러니까 이제 회사만 생각했을 때 일을 하러 왔던 그 근무 장소만 생각했을 때 출근 후 5분과 퇴근 전 5분에 무엇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럼 저부터 네. 출근 후 5분에 무엇을 하는지 생각해 봤거든요. 끄적여 봤거든요. 일단 오는 길에 배가 고프면 라떼를 삽니다. 필수지 필수. 네. 근데 배 안 고프면은 그냥 회사에 있는 아메리카노 먹고요. 참고로 회사에 커피 머신이 있어요. 근데 아메리카노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걸 먹고 싶으면 밖에서 사오거나 뭔가 만들어 먹거나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배가 고플 때는 라떼를 사온다. 그리고 배가 고프지 않으면 그냥 회사에 있는 아메리카노를 먹고 그래서 커피를 사와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전원을 켜고요. 네. 그리고 고이 모셔놓은 키보드를 꺼냅니다. 숨겨놨던 네. 먼지 안 타게. 네. 근데 그 안에 넣어놔도 먼지가 쌓이더라고요. 그렇죠. 먼지는 어디서든 들어올 수 있어서. 에이. 그래서 그 투명 뚜껑을 사야 되는데. 아니 저도 투명 뚜껑이 있는데 있어요? 그것까지 그냥 패킹되어 온 거. 원래 있었구나. 네. 그것도 원래 별도로 팔거든. 네. 그래요. 근데 차마 그것까지 약간 씌우는 게 어? 민망스러워가지고. 뭐가 민망합니까? 그럼 안에 들여놓지 말고 그냥 위에 커버를 씌워놔야 되나?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럼요. 소중히 여긴다면. 네. 안 그래도 갑자기 새서 그렇지만 키보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렇게 고이 모셔놓은 키보드 그리고 날라리님도 쓰고 있는 키보드 타건 소리를 녹음해왔습니다. 네, 저희 그 팟빵 댓글에 달렸더라고요. 키보드 타건 소리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소통하는 차원에서 바로 녹음을 해왔어요. 아니 도대체 무엇이길래 일을 하는 것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기계식 키보드 저도 이번에 처음 써봤지만 안 써본 사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그냥 회사에서 주어지는 거 쓰지 굳이 다른 걸 살려고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날라리의 키크론 저소음 적축입니다.
도토리의 싱크웨이 저소음 딥시 프로축입니다. 그래서 키보드를 꺼내서 그래도 쌓여 있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제가 출근했을 때 보시면 알겠는데 저 후후 불어요. 그 요즘에는 정도라고 진짜- 애정이? 이렇게 다 불어. 입으로 불어. 그것도 먼지 이렇게 터는 게 있어요. 그거 사고 싶어요. 네, 사세요. 원래 키보드를 하나 드리면 또 주변에 또 다른 기기들을 여러 개. 네. 근데 저는 그냥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제게 좀 밝은 색이라서 그런가 잘 보여요. 음. 근데 날라리님 것도 베이지색 아닌가? 네, 베이지색이고 중간중간 이제 먼지가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저는 사실 그런 거에 조금 무심해서 크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 그냥 쓰고 있어요. 네, 그냥 저도 대충 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회사에서 근무 시스템을 PC로 온 오프 한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온 오프를 1초라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미리 출근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딱 정시에 맞춰서 출근하는 스타일이라 그걸 먼저 온 한 다음에 이제 컴퓨터 부팅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는 커피를 또 뭐 사왔을 때 빼고는 이제 커피를 제조하러 갑니다. 요게 아마 저의 매번 반복되는 출근 루틴인 것 같아요. 보통은 아마 그렇겠죠. 혹시 출근 후에는 날라리님은 어떤? 저는 아침을 꼭 먹는 스타일이라서 올 때 뭐든 하나씩 집에서 가지고 와요. 그것이 빵이든 고구마든 뭐든 하나씩은 가지고 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진짜 맛있는 고구마를 알게 되어서 매일 고구마를 막 갖고 오고 있어요. 군고구마는 진짜 달거든요. 그래서 그 고구마를 주로 먹고 있고 그리고 커피도 마십니다. 근데 이제 요즘 속이 또 막 편치 않을 때가 많아서 그래도 이렇게 머신에서 커피를 내려서 한두 모금이라도 마시려고 갖고 와요. 네, 그렇게 갖고 오고 한두 모금이라도 마시려고? 네, 그거라도 마시고 싶어. 커피는 꼭 아침에 그게 딱 마셔야 이제 맞아요. 뇌가 부팅되는 느낌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아침에 컨디션이 진짜 안 좋고 이렇게 뇌도 안 깨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까지 숨겨온 건 아니고 저는 일단 저도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고 그 온을 누른 다음에 그리고 커피를 내려 가지고 오고요. 저는 출근하자마자 물티슈로 책상을 닦아요. 네. 매일매일? 네. 아까 키보드랑 비슷하긴 한데 저는 그냥 물티슈로 해서 그냥 책상을 닦아. 그래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있을 곳이니까 어떻게 나 너무 더러운 것 같아. 키보드만 키보드만 깨끗한 거 아니야? 제가 막 무슨 막 정리정돈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뭔가 그 앞에 키보드 있는데 여기랑 그리고 이렇게 모니터 밑에 이런 데 먼지 좀 닦아요. 그새 하루 동안에 먼지가 좀 쌓여가지고 거기 일단 닦고요. 제 다이어리를 정리를 합니다. 오. 네, 그래서 다이어리를 보통은 왜 자기 전에 뭐 정리하시거나 뭐 일기를 써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또 저녁엔 또 그 나름대로 막 바쁘기 때문에 그냥 보통 아침에 약간 잠도 깰 겸 해서 다이어리에 그냥 정리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다이어리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진짜 오늘 뭐 할 건지를 정말 그냥 매일 똑같은 일인데도 매일 써요. 네, 뭐 출근하고 퇴근하고 뭐 그 다음에 뭐 하고 이런 걸 쓰고 아니면 요즘에는 뭐 그날의 어떤 컨디션 같은 것도 기록하는 용으로도 쓰고. 근데 그렇게 기록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려고 쓰는 것 같아. 이거라도 써야 하는 것 같고 예를 들어 요즘엔 조금 몸이 또 안 좋았어서 뭐 그런 약간 건강에 관련된 것들 체크리스트 같이 이렇게 기록할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떤 그런 약간은 그냥 일 중심적인 어떤 스케줄 중심의 다이어리가 하나 있고 그리고 하나는 그 회사에서 준 노트에다가 쓰는데 약간 감정 노트 같은 거예요. 감정 노트요? 약간 뭐 모닝 페이지 비슷한 거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걸 저는 회사 와서 써요. 그 오늘 내가 감사한 일, 뭐 감사한 일 이런 아니에요. 건가? 아니요. 좀 제가 그걸 쓰기 시작했던 거는 초반에 회사 와서 아니나 다를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네. 일을 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정리하려고 그걸 쓰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좀 약간 진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뭔가 감정적으로 조금 뭔가 업앤다운 있을 때 이제 그거를 조금 쓰면은 정리가 돼서 그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꽤 됐더라고요. 혹시 그 노트 도토리님이 주신 거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무지 노트인데 약간 두꺼운 거. 무지 있어요. 노트? 네. 회사 노트예요? 네, 회사에서 준 거. 오. 이 회사가 노트 진짜 많잖아요, 종류가. MD로. 그 중에 약간 두꺼운 거 뭐 하나 줬었는데 알아요. 네, 그거를 지금 이제 이 회사 다닌 지 이제 거의 1년 다 돼가니까 네. 그 노트도 한 반 정도 다 썼더라고요. 그 한 페이지에 그걸 매일매일 다 써요? 매일매일은 아니에요. 그냥 쓰고 싶을 때. 약간 뭔가 내 이 아침에 딱 출근을 했는데 정리되지 않은 뭔가 감정이 있어. 혹은 뭔가 생각이 있어. 그러면은 막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써요. 아 정말? 왜냐면 아침에도 저희가 뭐 잠을 잘 자고 오거나 아니면 뭐 고민이 없거나 하면은 그냥 막 이렇게 멍 때리고 시작할 수 있는데 저는 약간 대부분은 전날에 해소되지 못한 어떤 것들이 남아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업무랑 연관돼 있는 근데 거예요? 업무랑 아니면- 연관되어 있는 거 있고 아니면 나의 어떤 인생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치.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 있지만 여기 앉아 있긴 해야 하니까. 막 아니면 고민, 막 약간 이런 것들이 채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거를 그냥 오전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나면은 조금 산뜻하게 그 전보다는 산뜻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 쓰고. 근데 그 두 가지는 다 바빴을 때는 백지가 됩니다. 아니, 저도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걸 매일매일 매일 바쁘실 때도 아니에요. 하시나요? 아니요. 매일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일정 적는 스케줄도 어쩔 때는 뭐 한 주 아예 흰바닥일 때도 있고. 맞아요. 네, 바쁠 때는 뭐 솔직히 오자마자 막 바로 막 해야 될 일 해야 되니까 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떤 개인적인 좀 정리잖아요. 근데 이게 일과도 연관이 되어 있죠. 어쨌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글 닥스를 켜서 저의 업무 일지를 또 씁니다. 그 업무 다이어리는 뭐고? 이 다이어리는 업무라기보다는 제 개인 일정. 오늘 출근했고 퇴근했고 그 다음에 운동 가고 그 다음에 뭐 하고 뭐 이런 일정. 그 다이어리가 두 개라고. 개인 다이어리랑 개인 다이어리 하나는 일정, 하나는 감정. 저거 구글에 있는 건 일기라기보단 업무 투두 리스트. 네, 업무 투두 맞아. 리스트예요. 그건 꼭 필요해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달력을 이렇게 보면서 아니면 혹은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쭉 이렇게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고 저는 노션 써요. 노션 써요. 그거 편한가요? 왜냐면 그거 비슷하긴 한데 이게 체크해서 해제하는 하니까. 그 느낌이 좋아요. 했을 때. 저도 구글에 그 체크박스 하는 맞아요. 그거 이용해요. 똑같아요. 네. 근데 저는 막 뭔가 노션처럼 딱딱딱 정리하기는 그냥 제 머릿속이 복잡해서 그냥 구글에다가 휘리 하는 편이고 네, 그 다음에 제가 회사에서 이제 온라인 채널들을 맡고 있어서 이제 다 그 창을 켜요 일단은 크롬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씩 들어가서 뭐가 있나 이렇게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죠? 뭐 보통은 그래요. 그 루틴이고 뭐 딴 거 특별한 뭐 이 사이에 끼어드는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끼어드는 건 없어요. 네, 보통은 없어요. 음. 네, 그리고 아침은 뭐 너무 이렇게 오기 싫은데 허겁지겁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러면 아침을 꼭 챙겨 먹는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회사 다니지 않을 때는 그냥 집에서 챙겨 드시는 거고 회사 이제 출퇴근하실 때는 가져와서 드시는 거구나. 네. 네. 그다음에 두유도 먹고요. 네. 저는 약간 아침에 배고픈 거를 잘 못 참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침을 안 먹거든요. 네. 근데 배가 안 고파서 사실 안 먹기는 하는데 그 습관이지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침 먹는 게 뇌 깨우는 데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내가 저는 건강- 아주 유명한 지각러이즈 아침 꼭 먹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아직도 그 얘기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에도 지각을 해도 아침을 먹고 갔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아직도 해.
아니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언제야?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아 나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랬군. 부모님이 쟤는 지 학교에 늦어도 저렇게 아침 먹고 가냐, 막 약간 이랬나 봐. 아 너무 웃기다. 보통은 이제 딸내미들이 아침 안 먹고 간다고 하면 부모님이 아니 이거 한 숟갈이라도 먹고 응. 가 이렇게 해주시는데 나는 꼭 아침을 먹고 가야겠어.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학교가 늦더라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나? 좋아요. 아침 먹는 게 사실 되게 건강하대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습관이어서 아침에 그냥 조금이지만 뭐라도 먹긴 해요. 네. 그러면 출근을 얘기해봤으니 퇴근도 한번 얘기해볼까요? 퇴근하기 전 5분 네. 동안에 무엇을 하는지. 토리님은 어떻게 하나요? 저도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일단은 전 이때 책상 청소를 좀 해요. 아침에 안 하고 저녁에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책상 정리를 갑자기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사무실에 왔을 때 깨끗해져 있는 상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뭐 프린트물 흩어져 있던 거라든지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정리하고, 뭐 컵도 정리하고, 그 이후에 화장실을 갑니다. 몰라, 퇴근 시간이 뭐 길지도 않은데 꼭 이렇게 가기 전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 것만 같은 생각, 약간 강박인가? 그런 게 있어요. 습관이 들었나 봐요. 습관인 그렇게.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꼭 가고 갔다 와서 그 신발을 갈아 신습니다. 제가 원래 사무실에서 슬리퍼로 잘 갈아 신어요. 답답해가지고 이제 따뜻해지면은 발에 이제 계속 운동화를 신고 있는 게 답답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편의점에서 파는 삼선 슬리퍼로 신고 있는데, 그거 원래 신고 있으니 이제 신발을 이렇게 갈아 신어요. 그런 다음에 짐 싸서 나가죠. 요게 또 그냥 루틴이에요. 그러면 보통 퇴근이 만약 7시다 하면은 몇 시부터 그걸 준비해요? 10분 전? 10분 전? 꽤 이른데? 아, 일러요? 그런 그러니까 거 하는 아니에요? 건 없는데 되게 이르죠? 아니 근데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한 5분이면 못 하다 가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만 갔다 와도 뭐 3, 4분이니까요. 그렇긴 하지. 그 날라리님은 저는 근데 사실 퇴근의 어떤 루틴이다. 일단 저도 하루 종일 마셨던 어떤 음료 컵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조금 지저분한 거는 그래도 저도 완벽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지저분한 것들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슬리퍼를 하나 장만을 했었거든요. 저는 편의점 말고 약간 지압이 되는 건강 슬리퍼를 샀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왔는데 약간 잠도 안 깨고 뭔가 항상 몸이 부어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당연히 들죠. 네, 그래서 그 지압 슬리퍼를 샀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신고 다닐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 저도 갈아 신고요. 저 한번 신어봤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거의 어그저 걸어서 이걸 돈 이거 주고 맞냐고 산단 안 말이야. 아픈 거 맞냐고 사람들이. 근데 지금 저 되게 꽤 익숙해져가지고 근데 괜찮더라고요. 네, 나쁘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퇴사할 때 드리고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 저도 막 짐 후다닥 챙겨가지고 나오는 편이에요. 아 근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사무실에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네. 퇴근을 했는데 이 사람은 퇴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책상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은 딱 퇴근했구나 이런 사람이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땐 날라리님은 퇴근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어. 그래? 나 나름 정리한다고 나오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원체 똑같은 컨디션으로 유지가 계속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게 아침부터 점심까지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닐 텐데 오후 중에는 막 여기 빵도 있고 막 커피도 있고 막. 그럼 퇴근했는데 빵이 있더라고. 내일 먹을 빵 또 킵해놓고 왔나 보네. 아니 며칠 전에 그 컴퓨터가 네.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분명히 뭔가 퇴근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네. 근데 컴퓨터가 켜져 있으니까 이게 퇴근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시스템이 그 종료를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네. 가끔씩 그게 종료를 눌렀을 때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질 때가 있고 네. 그냥 켜져 있을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마 그 종료 버튼을 눌렀었는데 켜져 있었나 보다.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여기가 이제 퇴근한 것 같으면 주의가. 근데 컴퓨터 켜졌구나 음.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비슷한 루틴 상태로 있으니까 그렇구나. 퇴근한 게 아니었나? 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보다도 제 옆에 앉은 분이 더 엄청 깔끔하지 않아요? 뭘 안 가지고 오셨더라고. 저는 일단은 자리를 잡으면 제 짐을 막 갖고 오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뭐 내가 짧게 있든 길게 있든 간에. 그래서 이미 나는 막 여기도 막 책이랑 막 종이들 쌓여 맞아, 있잖아.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언제라도 정말 난 이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인지 아니면 원래가 그런 건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회사에서 주는 거 말고는. 근데 저는 이미 뭐 옆에 막 그 서랍 장에도 막 제 막 간식이니 뭐니 뭐 맞아. 약이니 뭐 엄청 많아요. 저 얼마 전에 너무 구석에 먼지가 응. 너무 쌓여 있어서 한번 닦았어요. 아니 추가하면 좋을 루틴은 그 물티슈를 한 번씩 이렇게 출근해 그거 닦는 좋다. 거예요. 저는 심지어 그 이모티콘도 있어요. 그 카카오톡에 오피스 이모티콘인데 이렇게 아침에 출근해서 막 이렇게 닦는 이모티콘. 그게 꼭 내 모습 같아. 그거를 못 봤네. 이게 응. 등지고 있으니까 네. 엿볼 수가 없네. 저도 그렇게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사무실 안에서의 출퇴근을 잠시 엿봤다면 출근길과 퇴근길에 무엇을 하는지 진짜 이걸 주제로 정하긴 했지만 진짜 궁금해지더라고요. 전에 저희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도토리님은 출근할 때 한 40분 정도 걸리신다고 했죠? 네. 지금은 도어투도어 40분이라서 대중교통을 타는 시간 전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고 있지만 지하철 타는 시간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20분에서 30분 사이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지하철은 한 10분 내외인 것 같고 다 합치면 30에서 3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걸어서 다녔던 적도 있었고요. 그 전 직장은 걸어서 갈 수 있는 정도였어요. 걸어서 네. 다니기 학교 때 이후로 사실 걸어서 어딘가를 가본 네. 적이 없어요. 걸어서 그래도 한 걸어서 20분? 근데 그 20분마저 내가 늦겠다 싶으면은 버스 한 정거장 탔어요. 탈 수 있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좋네. 대안이 있는 거 좋네요. 그렇게 탄 적도 있었고 뭐 그 전에 옛날로 거슬러 가면 정말 이렇게 찌부가 되는 그런 지하철을 타고 막 한 40분 1시간씩 출퇴근한 적도 네. 있었고 2호선인가요? 3호선이었어요. 3호선? 네. 그 3호선이 오피스 지역이어서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런 그 초반에 일하면서 그 초반에 뭐 출근 러쉬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가까운 데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가까운 데 사는 것이 나의 이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아침부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심해요. 네, 막 너무 짜증이 나고 그 지하철에서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하는 데다가 내렸는데 또 내려서 한참을 또 걸어 올라와야 되는 곳에 회사가 있다 보니까 아침부터 너무 지치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집을 얻었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난 회사와 집은 멀면 안 된다라는 게 뭐 물론 여러 가지 뭐 제약 사항이 있지만 저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출근 시간에 이제 걸어서 다녔던 출근길과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조금 멀어진 출근길과 좀 달라졌나요? 달라지긴 했죠.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오래 타면 시간이 많으니까 뭐 이런저런 것들 핸드폰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많은 것 같고 아니면 저는 뭐 주로 그래도 출근할 때 뭔가를 듣는 것 같아요.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팟캐스트 많이 듣고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듣거나 보거나. 네. 근데 보는 것보다는 듣는 걸 더 선호하시는군요. 네. 뭐 이게 변천사가 좀 있는데 옛날에는 라디오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하는 라디오 되게 막 활기찬 라디오 있잖아요. 그런 라디오들 많이 들었고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튜브의 시대가 오면서 유튜브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 근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너무 정신을 빼앗기는 거예요, 거기에. 맞아. 네, 이게 뭐 소리로 듣는 것도 있지만 보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준비를 하면서 많은 것을 좀 뺏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요즘에도 안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좀 팟캐스트나 아니면은 그냥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유튜브도 많이 틀어놓습니다. 근데 확실히 유튜브를 보면 이제 어딘가에 시선이 고정되다 보니까 내 주변의 시야가 좁아져서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사람들이 정말 다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도 안 그러신 분들이 없어요. 맞아. 지금 요즘에 어르신들도 다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 맞아요. 옛날에는 아마 지하철 책도 읽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도 그 책 읽기가 옛날에 있었다고 네. 적어놨는데 근데 요즘에는- 요즘에는 진짜 드물죠. 네. 책 읽는 분 보는 게. 그럼 도토리님은 보통 출근길에 뭘 하시나요? 저는 저도 이제 변천사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저는 사실 뭐 출퇴근이 좀 긴 지역에서 또 오래 살기도 했다 보니까 그럴 때는 책 읽는 거 많이 했고 드라마도 본 적도 있고요. 막 라디오나 팟캐스트 이런 것도 듣긴 했는데 잠도 많이 잤어요. 그러니까 막 40분 동안 한 열차를 계속 탄다거나 지하철 탄다거나 버스를 타면은 나에게 40분이 온전히 가만히 있어도 되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라 그냥 피곤해도 나오면 이따 버스에서 자야지. 이따 지하철에서 자야지. 이렇게 하고 다닌 적이 되게 많아요. 환승을 안 했구나. 환승을 안 해도 됐었어요. 너무 좋다. 네. 지금 너무 짧게 대중교통을 타기도 하고 대중교통 한 번 갈아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10분 탄 다음에 갈아타. 그리고 10분 뭐 한 15분 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뭔가 쭉 이어서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책 읽기도 시도를 해봤어. 이제 독서를 또 오래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서 했는데 몇 장 읽으면 또 내려야 돼. 몇 장 읽으면 또 내려야 돼서 출퇴근 시간은 책 읽기는 아니다. 그래서 과감히 내려놨고요. 드라마도 보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또 가다가 내리고 저는 이제 걸으면서 영상은 잘 안 보려고 하는 편이라 이게 끊어지니까 그냥 짧은 유튜브 영상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프리미엄을 요금제를 쓰고 있어서 영상 안 봐도 이제 음성 계속 들리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도 팟캐스트처럼 듣고 그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계속 뭐 어떤 걸 보거나 듣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옛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날도 많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근데 요즘에는 가만히 못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핸드폰을 그래서 가방에도 넣어봤어. 근데 자꾸 꺼내고 싶어. 진짜 못 참아. 진짜 이거 중독인가 네. 봐요. 저도 되게 그렇게 노력해 본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계속 뭔가를 보다가 지하철을 한 정거장 지나치거나 이러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보다. 그래서 이건 좀 문제다 약간 싶어서 너무 정신을 내가 거기에 뺏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안 보려고 많이 노력은 했으나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좀 그 지하철이 이게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갈 때는 이렇게 하늘도 보이고 뭔가 강도 보이고 할 때는 그때는 꼭 핸드폰 안 하려고 하긴 해요. 그 풍경을 좀 보려고 하긴 해. 창밖으로 나올 네, 때? 뭐 지금의 뭐 출근 루트는 아니지만 뭔가 지하철을 탔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거 약간 낭만적인데요? 네. 꼭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한강이 지날 때 또 그 풍경을 또 언제 보겠어요. 그때 기분 좋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약간 의식적으로 그 출근 준비할 때도 보지 말자라고 해서 일주일에 그래도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성공해 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저도 근데 시도해 볼래요. 네, 같이 해봐요. 근데 하지만 어렵긴 한데. 퇴근길에는 해야겠다. 네, 아니면 그냥 뭔가를 보는 것보다는 그냥 음악을 틀어놓거나 뭐 이런 방향으로 조금씩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지각하는데도 또 어떤 한 요인이 되는 것 같아서. 유튜브를 보는 게. 그렇죠. 거기에 내가 뺏기니까 자꾸 네. 약간 준비가 더뎌지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게 그치. 더뎌지고 제가 옛날에 일을 했을 때 어떤 분이 이제 엄청 빨리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평소에도 그렇긴 한데 거울을 잘 안 본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더 막 이렇게 막 시간을 들이게 되잖아. 그래서 자기는 그냥 거울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되게 큰 깨달음을 얻었어 그때.
어떤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가 어떤 하나의 어떤 보는 감각을 이제 없으면. 근데 물론 이제 뭐 사람마다 근데 뭐 꼭 그래야 된다라는 기보다는 어떤 감각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네. 어떤 우리가 보는 거에도 보면서 시간이 뺏기고 듣는 거에도 들으면서 약간 조금은 시간이 뺏기고 그렇게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출근 시간 얼마나 걸려요? 준비하는데? 저는 요즘에는 되게 넉넉하게 해요. 왜냐면 우리가 출근 시간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막 보통? 한 시간 막 걸린 것 같아. 근데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좀 이렇게 정신을 깨우고 이렇게 핸드폰도 한번 보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저도 원래 그러니까 보통은 1시간으로 잡고 일어나는데 이제 알람 끄고 무의식이 지배해가지고 알람 끄고 다시 잠들었다가 벌떡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빨리 준비해야 될 때 그때 최단으로 준비했던 거는 그래도 한 20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냥 머리 감고 그때 이제 거의 화장 안 한 상태로 뛰쳐나가는 거죠. 그래도 머리는 감고 나. 머리 감아야 돼. 저 아침에 무조건 머리 감. 근데 회사에 모자 쓸 수 있으면 머리 안 감을 텐데. 아 그러게. 아니 근데 그 머리 감는 것도 중요하죠. 머리 언제 감아요? 저는 아직도 이거에 답을 못 찾았는데 저녁에 감아야 되나 아침에 감아야 되나. 네. 근데 저녁에 감아야 이 먼지가 다 씻겨 내려가면서 이제 두피에 좋다. 맞아요. 네 그런 게 있어서 저도 저녁에 감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 아침엔 저는 머리카락이 좀 얇은 편이라서 이게 막 눌려 있거나 이거에 한번 머리를 감아야 살아나는 볼륨이 있어. 그래서 아침에 또 감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샴푸를 또 많이 하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무조건 아침에 감아요. 저도 원래는 아침에 감았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감아야지 좋다는 거는 알아요. 그러니까 두피에도 좋고 뭐 모발에 네. 좋고 건강에 좋은데 그 아침에 머리가 산발이. 그러니까. 나는 그럼 사람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2번 감는 건가? 근데 이제 여행지 같은 데 갔을 때는 너무 이제 밖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들어오고 그래서 저녁에 어쩔 수 없이 감아야 될 때는 감고 아침엔 또 감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두피가 엄청 건조해지고 그러니까. 모발도 너무 상해요. 안 그래도 사실은 하루에 한 번씩 감는 것도 네. 모발이나 뭐 이런 데는 크게 건강하진 않다고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저녁에 머리를 감기 시작하면서 좋았던 거는 그 출근 준비 시간을 단축해 준다. 이제 머리를 감고 말리는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좋았어요. 하지만 출근한 이후에 나의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치. 네, 갈수록 처지기 때문에 축축 처지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약간 이 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긴 분들은 저녁에 감아도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은 사실 크게 이렇게 달라지지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네. 그런 분들 많이 봤고, 근데 저희는 이제 머리가 짧잖아요. 저희 같으면 그거 감당이 안 될 텐데. 그러니까요. 묶을 수도 없잖아요. 다음에 미용실 가서 한번 더 전문적으로 여쭤봐야겠어요. 나의 이 고민을. 아니면 그럴 순 있지. 아침에 드라이 같은 거는 해야 되는 거죠. 뭐. 물을 좀 묻혀서. 아, 물을 묻혀서. 그럼. 제가 그래서 그 볼륨을 살리고자 드라이도 하고 고데기를 했는데 드는 시간이 또 늘어나는 거야. 더 많을걸? 이거 차라리 그냥 머리 감고 말리는 게 낫겠는걸? 그래. 그렇게 해서. 저 한번 겨울이 이제 아침에 너무 추우니까 겨울에 한번 이제 전날 저녁에 감는 걸 해봤는데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머리가 지성은 아닌데 기름이 전날 감으면은 한 점심만 돼도 조금 져 있어. 맞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마다 이 두피의 어떤 상태나 근데 저도 약간 그런 편이거든요. 약간 지성의 모발이 얇아서 아무튼 고민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거는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생각을 해왔어요. 저의 이제 출근 중에 루틴이라고 하면 그 매일 적금을 입금합니다. 오, 뭐예요? 그게 이제 여러 은행에서 매일매일 적금을 들고 이제 이율을 좀 높게 주는 상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신 이제 기한이 짧아요. 막 한 달? 뭐 이렇게 한 달 동안 매일 뭐 3만 원,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적금을 들면 좀 이율을 높게 쳐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카카오뱅크의 한 달 적금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요즘 뭐 K뱅크의 궁금한 적금 이거 2가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알람이 와요. 알림이 와. 근데 얘네가 나보다 더 일찍 일어나긴 해. 부지런해. 나보다 더 일찍 알림을 주더라고. 역시 내가 일어나기 은행들은 전에. 그래서 부지런해. 붕 하면 이제 그것 때문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오늘 뭐 입금해 주세요라고 이제 알림이 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입금을 안 하면 출근할 때 또 그 알림을 딱 눌러가 들어가서 항상 이제 3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입금을 하고 아 해요. 정말. 제 루틴입니다 요즘에. 근데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한 달밖에 적금을 못 들기 때문에 뭐 이자가 엄청 뭐 많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소소하게 그냥 뭐 루틴으로 가져가면 좋겠다 해서 저의 어떤 네, 하나의 루틴으로 잡아놨어요.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사실 제가 이걸 예전에 했었다가 안 한 건 이게 매일매일 들어가서 보는 게 귀찮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차라리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 적금을 하는 게 낫겠다 싶었는데 그냥 또 이게 나름대로 어떤 경제 습관을 들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추천드릴게요. 금리가 좀 높은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원래 원금 자체가 좀 네, 작으니까. 원금 자체가 적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뱅크는 한 달에 하루 3만 원씩 넣으면 한 달 지난 다음에 받는 이자가 4,000원이 안 됐나? 근데 하지만 누가 뭐 땅 파서 100원 그럼. 줍니까? 그럼요. 안 주지. 그럼요. 그럼 커피 한 잔이라도 공짜로 네. 먹을 수 있네. 네, 뭐 사실 이게 다 뭐 이 상술이긴 한데 맨날 들어와서 자기네 앱을 이용해라라는 상술이긴 한데 네. 그래도 이렇게 저는 아침에 그냥 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오, 날라님 부지런하시네요. 광고 같아. 광고 아닌데. 광고 아닌데 근데 또 좋은 건 또 같이 알고 같이 하면 좋죠. 알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데 사실 스마트폰이 세상을 많이 바꿨잖아요. 저희 네. 삶도 바꾸고 저는 이제 직장인이 되기 전에 스마트폰을 그러니까 사용하기 시작한 세대이긴 한데 이 스마트폰으로도 일을 너무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출퇴근 길도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장이 많다. 열어보게 돼요. 메일을. 네. 네, 메일이랑 그 메신저. 그러니까 저희는 또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그냥 수시로 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안 보려고 노력을 한때는 강박적으로 했으나 사실 이제는 그냥 근데 저는 메일 알림은 꺼놨어요. 저는 메일 알림을 해놓는 건 아닌데 그냥 제가 궁금해서 한 번씩 들어가 보거든요. 그거는 뭐 네.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예전에 이제 초년생 때는 모든 알림을 다 켜놨거든요. 꼭 내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 네, 모든 메일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쉬는 날에도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메일을 오가는 게 횟수가 좀 많은 편인가요? 많은 편이라기보다는 굳이 내 일 아닌데도 다 참조를 거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네. 다른 사람들이 종종 여기는 메일을 너무 많이 하루에 맞아요. 많이 왔다 갔다를 네. 한다 하긴 하더라고요. 네, 참조를 좀 많이 거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이유가 있나요? 원래부터 좀 약간 연관돼 있는 사람들은 다 참조에 넣게 배웠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4명이서 이제 팀이지만 각자 담당하는 프로젝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네. 무언가 뭐 연관되어 있는 거는 다 참조에 넣어라. 그나마 요즘엔 좀 빼는 거예요. 원래는 모든 거에 다 참조를 넣었던 시기들이 되게 길었는데 저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그냥 뭐 생각이지만 그냥 계속 사람들이 바뀌니까 이거 업무 진행하는 방법도 서로 이제 참고를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참조를 하긴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계속 바뀌기도 하고 이걸 어쨌든 좀 공유를 해야 되니까. 안 그랬으면 저는 전에 회사 같은 경우는 제 프로젝트가 아니면 참조 안 해요. 모르겠어요. 네, 여기 참조가 많네요. 참조 문화가 많아요. 회사마다. 그래서 메일이 좀 많이 오는 편이긴 하죠. 네. 그리고 저는 예전에 활력이 넘쳤을 때는 출근하기 전에 운동을 하고 출근한 적도 있어요. 네. 집에서 자전거 타기 30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집에 자전거 있어요? 있습니다. 실내 자전거.
한때는 그렇게 한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더 누워 있기 바쁘다. 저는 이제 출근 전은 도저히 무엇을 할 수 있는 체력은 아니고 네. 퇴근하고 나서 운동을 했던 시기들이 덜어 있는데요. 근데 그때 보통 퇴근이 이제 7시일 때가 많으니까 9시, 뭐 10시 이런 타임에 이제 운동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신청해서 하게 된 운동이어서 하게 되면 이제 집에 가면 12시, 뭐 11시 이렇게 되니까 자는 거죠. 그 다음 날이 너무 피곤해. 출근할 때 진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다들 그 얘기 하더라고. 그 구간을 넘어서면은 이제 체력이 증진되기 때문에 네. 괜찮아진다. 네네. 하는데 그걸 못 견뎠나 봐요, 저는. 맞아. 그 구간을 넘어야 이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게 다 서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그 운동을 해서 나의 체력을 증진시키면 다음날 출근할 때 달리기를 잘할 수 있어요. 아,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0.01초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다. 네. 왜냐면 예전에 한창 그 운동 열풍이 있었을 때 뭐 사람들이 거의 뭐 운동선수처럼 막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생각들이 슬금슬금 들어올 때 그때 제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트레이너분이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운동을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냥 회사 다니시는 분들 혹은 자기 일이 있는데 운동을 하는 거는 어떤 예를 들면 아침에 뭐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게 숨이 차지 않게 되었다. 이게 이제 그 운동의 효과. 아니면 뭐 조금 뛰었는데 괜찮다. 약간 이런 정도의 그 자신의 어떤 체력 증진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지. 막 어떤 사람들이 이제 나는 이렇게 아까 뭐 도토님 얘기한 것처럼 나 왜 이렇게 체력이 저질이어서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회사에서 막 에너지와 힘을 썼는데 운동을 또 해야 하면은.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듣고 나서 뭐 물론 저는 운동을 좀 꾸준히 하는 편이긴 하지만 좀 일상생활에서 체력 증진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좀 계속 했던 것 같긴 해요. 그 고비를 너무 오긴 와요. 저도 그래서 옛날에 지각할 때 막 조금 달리기 하면서 나 숨이 차지 않는데 이 운동에 효과가 있는 걸 막 약간 이러면서 체력이 증진되었습니다. 그렇게 느꼈었어요. 아니 그 아침에 체력 증진되는 효과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다? 그게 있다던데 혹시 경험하셨나요? 개운하진 않은데 누구지? 아직 멀었네. 저도 피곤하긴 해요. 전날 운동하면. 그렇구나. 이게 나이가 드니까 운동하는 것도 체력을 쓰는 것 중에 하나. 이게 아이러니하네요. 체력을 증진시키려고 체력을 쓰는. 네. 그래도 운동은 해야죠. 해야 됩니다. 네. 퇴근길에 저는 뭐 가끔씩 이제 친구랑 통화도 해요. 음. 네, 그러면 딱 그 시간에 딱 들어오는 시간 아니면 친구 아니면 엄마 아빠 뭐 이렇게 전화를 꼭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집에 들어올 때. 그래서 전화를 자주 하는 편이고 다정하다. 엄마 아빠한테는 진짜 제가 좀 일주일에 그래도 전화를 자주 드리는 편이에요. 제가 근데 원래 안 그랬거든요. 안 그랬다가 좀 이렇게 좀 그 기점이 한 번 있긴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저도 이제 심심하니까 이제 뭐 전화할 친구도 없고 아 그때 아버님이 친구 없다고 오해하셨는데 무슨 또 친구가 없대. 진짜 전화할 친구가 없지 이제 없고 그래서 이제 엄마랑 아빠랑 그래도 자주 전화 드려서 일상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친구들이랑 통화를 하는 게 많이 줄었네요. 거의 새삼? 없지 않아요? 무슨 일 있지 않은 이상은 사실 네. 통화를 갑자기 잘 안 한다는 생각이. 저는 통화하는 친구는 지금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 통화가 가능한 친구.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통화할 수 있는 사람. 전화로 뭐 수다를 예를 들어 30분, 1시간은 떠는 친구는 지금 생각나는 건 2명밖에 없어요. 왜냐면 보통 다 그냥 맞아. 카톡으로 하잖아요. 오. 있나요? 아니 그 저도 사실 뭐 전 룸메 음. 친구랑도 자주 통화하고 했었는데 요즘엔 또 통화가 좀 줄어들었고 사실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까 없어지는 것 같아. 없어요, 많이. 없어요. 전화를 할 수 있는 친구들 많이 없고 그나마 지금 저랑 전화를 퇴근길에 자주 하는 이 분은 저의 일친구인데 이분도 퇴근 시간이 1시간 반 이상 걸리기 때문이에요. 집이 진짜 멀어서 1시간 반, 요즘엔 2시간 걸린다고 그랬나?
그러면은 날라리님하고 통화한 다음에 이제 또 한참 가야겠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내려서 지하철역 걸어가는 갈 때,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에는 이제 통화를 길게 하면 안 되니까 그때는 안 하고 또 내려서 집에 갈 때, 그럴 때 통화를 좀 주로 해요. 그래서 그분은 오히려 근데 저는 되게 가까운 데 사는 걸 선호하잖아요. 근데 또 먼데 사시는 분들도 그 나름대로 그걸 즐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 전에도 그 팀장님께서 진짜 멀리 사셨어요. 그분은 약간 경기도의 외곽에 사셔가지고 차를 끌고 어딘가에 대고 거기서부터 또 지하철 타고 오고 약간 이래서 거의 1시간 반, 2시간 걸리셨나?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했더니 오히려 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서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결혼도 하고 이제 아이도 있다 보면은 북적북적 하니까 그 출퇴근 시간이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라서 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두서없이 출퇴근 시간에 뭘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10년 넘게 출퇴근하지만 그냥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네. 정신없이 이렇게 출근했다가 그냥 뭐 약간 녹초가 되어서 퇴근하고. 그래서 저 얼마 전에 이렇게 점심에 밥을 먹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늘 출근하면서 점심 뭐 먹을지 생각해봤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는 그냥 지하철에 제 몸을 실었을 뿐인데요. 라고 했어요. 네, 그만큼 저희 이제 회사원들의 출퇴근은 항상 뻔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좀 자신만의 루틴을 가져가면서 또 즐거운 회사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궁금해서 팟빵에는 댓글을 남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로 여러분의 출퇴근 루틴을 알려주시면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에도 남기실 수 있는데 이거는 실명제니까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 그래. 네, 맞아. 팟빵은 이름을 그냥 자기 닉네임으로. 마음대로 닉네임으로 해서 저희도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알랑입니다. 1,000원 후원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누구? 근데 정말 누군지 모르겠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그게 열려 있는지도 난 사실 몰랐어. 그러게요. 생애 처음으로 받아보는 후원이네요. 예상치 못한 기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는 퇴근해볼까요? 네, 얼른 갑시다. 뭐였더라? 저희 이만 맞다, 퇴근하겠습니다. 저희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안녕.